네, 다음은 가상자산과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설명할 천혜승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인의 천희승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가상자산과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지금까지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될 만한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사실 이걸 설명드리려면 오늘 밤을 새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과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현재 이슈들을 크게 분류해 보면 내부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덤핑 등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래 국내에서 가장 이슈가 크게 됐던 것들은 가상자산 발행 주체에 의한 덤핑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덤핑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발행 주체가 공시한 내용보다 더 많은 코인을 발행하거나 락업하기로 한 물량을 락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입금하여 덤핑하는 그런 형태로 여러 번 이루어진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극소수의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들은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주체들이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각국 증권법상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국내 거래소들의 경우에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경우에도 가상자산을 상장하기 전에 당해 가상자산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의견서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주요 거래소들에 상장된 가상자산, 비트나 빗썸에 상장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거래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법률에 의해서 규제나 처벌이 가능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나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기존의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형법상 사기 혐의가 명백해서 사기죄로 우유 가능한 경우와 다단계를 통해 판매하였을 때 방문 판매법이 위반이 성립하는 그런 경우 정도였습니다. 기존의 공시의 경우에도 단일화된 공시 채널이라는 게 없고, 공시하는 항목이나 내용도 사실상 발행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현재 특근법이 시행 중이긴 한데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특근법은 주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법률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규제 법안, 이른바 가상자산 업권법의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렇군요. 네, 여기 화면에 있는 것도 금융위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초안 내용이죠. 근데 이게 아직 뭐 법안은 아닌데 지금 그런 이슈들을 금융위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규제 방식이나 공시 이런 것들, 네, 협회 자율 규제, 공시 시스템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이게 이제 입법되면은 사업자들은 이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규제 부담도 있지만 또 시장의 신뢰를 또 가져올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네. 일단 이 가상자산 규제안은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반려되긴 했는데 금융위 아니므로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어, 기존에 좀 만연했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거래 이런 행위의 경우에는 아마 자본시장법상 그런 처벌에 준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이고, 공시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정형화된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국내에 관련된 어떤 가상자산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좀 확보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이제 신규 사업을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사업을 영위하시려던 분들은 이 좀 엄격하게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 업권법을 준수하시기 위해서 사전에 법률 컨설팅을 받으시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근법의 규제가 매우 세다는 거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업권법도 그에 못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이 금융위 자료에 보면 코인별 법안 적용에 있어서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이거는 2017년부터 금융의 입장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게 스테이블 코인은 새롭게 만들어질 가상자산법,
디파이도 여기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아마도 가상자산법일 것 같고, NFT는 이번에 금융위 부위원장이 말씀했지만 투자 목적으로 대량으로 발행되면 또 가상자산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아마 새 법일 것 같은데, 결국은 가상자산의 대부분 업종이 모두 금융위 소관의 법령의 규제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업권법 그러니까 자체가 이제 금융위는 아무래도 이제 지능부서라기보다는 규제부서잖아요. 그 산업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지능보다는 좀 규제에 맞춘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업권법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입법안조차 다 마련이 되지는 않았는데,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가 워낙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권법이 어떤 형태로든 입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여러 규제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이나 상당히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이 좀 이제 뭐 그 시장 규모에 맞지 않는 어떤 부정행위들, 이용계정보 이용, 시세조정, 허위나 부실 공시, 덤핑 이런 행위들을 하면은 입건되어 형사처벌받는 그런 사례가 아마 업권법 제정 이후에는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업권법 준수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네. 컨설팅이나 법률 자문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직 뭐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만, 이렇게 산업의 초기에 강력한 규제가 들어온다면 산업의 발전을 매우 저해한다는 것이 이제 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사실 뭐 해외로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서 잘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규제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부작용은 제어하면서도 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만들어지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손 변호사님, 뭐 사전 질의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